안녕하세요. 통합사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에서 첫 번째 중단원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 그 중단원 안에서 우리는 인권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발달했고, 그리고 어떠한 인권이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중간고사 마지막 시험 범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영상 하나 보시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당연한 권리를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나요? 우리에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인권이라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원에서는 인권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아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공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이번 인권에 관한 일단 개념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책에 보시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의 그림에서 차이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이 두 그림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겠어요? 자, 다 찾으셨나요? 자, 먼저 버스 탑승문이 좀 차이가 있었죠.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과 달리 교통약자들이 버스에 탑승하기 쉽도록 저상버스의 연결 통로가 있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훼손된 점자 블록과 장애물이 있었죠. 왼쪽 그림에는 점자 블록 이용을 방해하는 물건들이 놓여 있고 점자 블록이 훼손되어 있었죠. 반면에 오른쪽 그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점자 블록 위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고 점자 블록도 훼손되지 않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용 공고문이 있었는데요. 왼쪽 그림의 영어 강사 채용 공고문에는 증명사진, 출신국가를 표기하라고 되어 있었으나 오른쪽 그림에는 오직 전공 또는 경력사항을 표기하라고 되어 있었죠. 자, 우리 오른쪽 그림에는 어떤 인권에 대한 보장이 잘 안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인권에 대한 보장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인권이란 과연 무엇이고 인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달해 왔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권의 특성에서 인권이란 당연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간의 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인권의 특성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죠. 즉,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권리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둘째, 국가의 법이나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자연적으로 주어진 당연한 권리인 인권은 3번 보시면 국가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고 누구나 동등하게 차별 없이 누리는 권리가 인권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인권이 과연 처음부터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보장이 되었느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지 않았죠. 자, 인권이 보장된 변화 양상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성별이나 피부색, 종교 등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였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인권이 부여되는 것을, 보장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 사회 구성원들의 여러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당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오늘날 인권이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권 보장의 역사를 보실 텐데요. 자, 먼저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그 인권 보장 역사의 발생 배경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 과거에는 왕이나 귀족, 성직자 등 일부 계층이 권력을 독점했죠. 그런데 상공업이 발달을 하면서 시민계급이 성장을 합니다. 이런 시민계급들은 왕이나 귀족이나 성직자나 우리 일반 시민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다 똑같은 인간인데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권리를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13세기 영국에는 왕의 권한을 제한하는 대헌장이 발표되었고요. 17세기에 영국 명예혁명과 미국과 프랑스의 시민혁명이 발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인권 보장의 역사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실 텐데요.
자, 잘 보셨죠? 우리가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국가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전히,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 더 우리 영상을 보면서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영상을 잘 보셨죠? 18세기 자유, 평등, 박애라는 가치를 기치로 내걸고 이루어졌던 프랑스 시민혁명에서조차도 여성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박애는 보장되지 못했고 더불어서 참정권마저도 보장되지 못했던 그런 반쪽짜리 혁명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정말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어떤 투쟁을 통해서 여성들의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영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 시기별로 역사적인 시기별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또는 인권을 보장받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한번 그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8년 영국의 명예혁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명예혁명 이후 권리장전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권리장전에 의회가 국왕의 권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규정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영국의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이 1776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 미국과 영국은 서로 독립전쟁 과정에 있었죠. 이런 독립전쟁 과정에서 미국 독립선언문에 인간의 기본권, 즉 개인의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 평등권과 주권이 바로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 그리고 저항권 등 잘못을 저지른 정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저항할 권리가 있다라는 저항권 등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미국의 독립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미국의 독립선언은 영국의 부족한 국가 재정을 식민지였던 미국에서 충당하기 위해 마시는 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많은 세금을 영국이 미국 쪽에 부과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런 영국의 과도한 과세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항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켰죠. 자, 미국의 이러한 혁명은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를 추구한 독립혁명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한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런 미국 독립혁명은 이후에 프랑스 혁명과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미국 독립혁명에 영향을 받은 프랑스 인권선언은 1789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프랑스 인권선언, 즉 프랑스 시민혁명은 시민이 주도한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서 재산권 보장, 그리고 자유권, 평등권 등이 명시된 인권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자, 이 프랑스의 인권선언문에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는데요. 즉 국가에 의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자유권이라든지 재산권, 평등권이 침해받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요구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확보한 게 바로 프랑스 시민혁명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인데요. 1838년부터 48년까지 10년간 이루어진 이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19세기 영국의 노동자들은 선거권의 확대를, 즉 참정권이 되겠죠. 선거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인민헌장에서 21세 남성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비밀투표, 의원 출마자의 재산 자격 폐지 등을 요구하는 차티스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여기에 21세 남성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죠. 즉, 이 차티스트 운동은 참정권을 요구하는 운동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완전한 의미의 보통선거,
즉 인종 또는 종교 또는 성별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고 시민이라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보통선거라고 하는데요. 이런 보통선거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왜? 바로 여성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1919년도에는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처음으로 헌법에 사회권을 규정하였습니다. 즉 여러 가지 복지 제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헌법에 복지 제도와 관련된 사회권을 규정한 게 바로 1919년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영국의 명예혁명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개입을 막고 시민의 어떤 사적인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보장하는 것을 우리는 국가로부터의 자유 확보라고 했죠. 하지만 이 독일 바이마르 헌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제도를 헌법에 사회권으로서 규정하였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자유를 확보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가를 받습니다. 즉, 각 개인이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능력이 없었을 때 바로 국가가 나서서 그러한 개인을 도와주는 게 바로 복지제도잖아요. 그쵸? 자유를 확보하긴 했지만 국가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를 확보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48년엔 세계 인권 선언이 이루어졌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결과를 반성하고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국제연합 총회, 즉 유엔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1960년도에는 미국의 노예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흑인이 차별을 받자 마틴 루서 킹은 흑인도 백인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흑인 민권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권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우리 이런 인권 발달 과정을 한번 짧게 요약해 본다면, 자, 1688년에 영국의 명예혁명,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1789년의 시민혁명은 시민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러한 시민들의 노력이었다면 1838년부터 1848년간 이루어진 영국의 차티스트 운동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노력하였고, 그리고 1919년도에 독일 바이마르 헌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의한 자유, 즉 사회권과 복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어떠한 인권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과거에 영국이라든지 미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루어진 어떤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확대되고 또 새롭게 요구되는 인권들이 있는데, 바사크라는 학자는 인권을 크게 3세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시간별로 3세대로 3세대로 인권을 구분을 하는데요. 먼저 1세대 인권에서는 자유권 보장이 중시되었죠. 자, 이런 자유권 보장을 중시한 1세대 인권의 등장 배경은 근대 시민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영국의 명예혁명이라든지 미국의 독립선언, 그리고 프랑스의 시민혁명과 같은 이런 근대 시민혁명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가의 개입을 경계하면서 또는 막아가면서
보장되었던 개인의 자유를 우리는 소극적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소극적 자유, 그리고 국가로부터의 자유의 종류에는 신체의 자유, 타인이 나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훼손할 권리를 막는 거죠. 종교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정부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1세대 인권이 되겠고, 자, 두 번째 2세대 인권은 사회권, 즉 복지와 관련된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도 봤듯이 사회권을 최초로 명시한 게 바로 그렇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1919년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되었고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이후에 확산되었습니다. 자, 특징으로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자, 우리 앞에서 1세대 인권, 자유권을 보장한 1세대 인권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경계한다고 했죠. 하지만 국가의 개입이 없으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오히려 제2세대 인권은 국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자유를 적극적 자유, 그리고 국가에 의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적극적 자유 또는 국가에 의한 자유의 종류에는 근로에 대한 권리, 교육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봤던 1세대와 2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인권의 발달 역사에서 한 번씩 다 다뤄보았죠. 이제 이 3세대 인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강조되는 인권인데요. 바로 연대권을 보장하는 인권이 3세대 인권으로 볼 수 있고, 그 특징으로는 국가와 개인, 자, 우리 앞에 1세대와 2세대는 국가가 개인에게 얼마나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따졌다면, 이제 3세대 인권은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종류로는 자결권, 그리고 발전의 권리, 평화의 권리, 재난으로부터 구제받을 권리,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 등이 있고, 예를 들어 보면 우리 환경 문제, 자, 우리 황사나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한 국가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여러 국가,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그렇죠. 지금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 결정을 하였는데, 자, 이러한 문제도 한 국가 내에서만 처리될 수 없고 다양한 나라들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죠. 자, 이런 환경 문제, 그리고 노동에 시달리는 아동이라든지,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난민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중시하는 권리를 연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는 인권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인권이 확장되는 이유로는 사회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라든지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점차 복잡하게 변하기 때문에 인권이 확장되고 있죠. 자, 두 번째 보시면 도시민들에게 필요한 인권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 1960년도 이후에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런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도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도시 기반 시설이 부족하게 되고, 또 범죄가 증가되고 대기 오염 및 수질 오염 등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권, 그리고 안전하게 살 권리, 쾌적하게 살 권리 등에 대한 요구들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영역으로 인권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문화권도 새롭게 요구되는 권리인데요. 자, 문화적 경험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문화적인 의미들이 강조되고, 그 결과로 문화권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론 정보 관련 인권도 중시되고 있는데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온라인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특히 현대에서는 정보 분야의 인권이 중시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인권 보장과 헌법의 첫 번째 중단원, 인권 의미와 변화 양상에 대해서 보았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시험 범위를 다 나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30문제고요. 다 선택형 문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선생님이 맡은 단원, 대단원 1단원 3개 중단원과 그리고 대단원 4단원에 오늘 했던 첫 번째 중단원 같은 경우에는 학습지랑 그리고 수업에 했던 내용들, 교과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질문사항 남겨주시면 물어보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